한 5년 전에 한번 6월 평가원에서 경제가 나온 적이 있어. 가나글에서. 근데 올해 6월도 가나글의 법주문이 나왔잖아. 모르는 거야. 올해 수능에 가나글이 인문예술이 아닐 수도 있어. 독서에서 마지막 점검 포인트는 요 정도다 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요거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같은 거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최소한 3개년은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크게 보면은 어떤 지문의 구조, 지문의 제재, 문제, 선택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에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 혼자서 한번 꼭 공부해 보세요. 우선은 이제 지문 중에 첫 번째, 우리 1번, 2번, 3번에 해당한 독서론이 있죠. 독서론은 쉬워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보통 7, 80%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따로 공부한다는 건 좀 무리죠. 그동안에 풀었던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서 그냥 혹시나 틀린 게 있다면 확인한 정도로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독서론이 나오면 상식적인 태도로 읽어줘야 돼요. 독서론이 보통 이렇게 읽으면 잘한다, 저렇게 읽으면 못한다,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읽되 간혹 가다가 너 상식과 어긋나는 지점 있지, 그것만 주의 있게 체크한다. 그래서 상식적인 태도로 읽고, 범주 파악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게, 독서론이 어려울 수 있는 맥스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 A라는 게 있어. A에는 A1, A2, A3 이렇게 있다 치자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상이어라고 그러고 얘를 하이어라고 그러잖아. 그럼 상하 관계는 분명히 뭐가 되는 거냐면 구분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23학년도 6월 1번 문항이 정답률이 60% 좀 안 됐거든요. 상하이어가 분명히 다른데 얘네 두 개를 마치 같은 범주, 같은 수준에 있는 단어로 낸 적이 있어. 틀렸지? 이게 독서론 가장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요 정도로 범주 파악, 아 얘는 여기 파트, 얘는 저기 파트, 뒤집는 거 정도만 주의하시면 돼요. 독서론에 대한 생각은 풀이 순서, 언제 풀지 생각해야 돼. 네가 독서론을 공통이랑 같이 풀지, 선택이랑 같이 풀지, 먼저 풀지 마지막에 풀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래저래 약간 좀 시험지 운용에 대해서 고민할 내용이지, 이 파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정도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가나글이 꼭 나오잖아. 가나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로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가에서 개념을 던지고 나에선 심화가 나온다든지, 가랑 나를 비교, 주로 비판이죠. 주로 이제 나가 가를 비판하는 글들, 상이어로 묶이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나. 작년 수능이 그랬죠. 개항이라는 거를 두고 가는 조선, 나는 중국,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 이렇게 나오거나 가가 나에 포함되는 거, 이게 올해 6월 평가원이었죠. 어떤 글로 나오든 간에 핵심 포인트는, 그러니까 나를 읽을 때 가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나 읽을 때 가를 얼마나 신경 쓰느냐가 중요해. 특히 이번에 6월 평가에 나왔던 요 지문 있지, 요런 형태의 지문은 나 읽을 때 가를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간에 가를 신경 쓰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원래 가나글이 웬만하면 인문철학 지문이 나와요. 인문예술 지문이. 그동안 그랬지. 근데 옛날에 한 5년 전에 한번 6월 평가원에서 경제가 나온 적이 있어. 가나글에서. 근데 올해 6월도 가나글의 법주문이 나왔잖아. 모르는 거야. 올해 수능에 가나글이 인문예술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거를 알고 가라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이번에 과학기술 나올 수도 있어. 가나 지문이. 그렇잖아. 가에서 과학 나오고 나에서 기술 나올 수 있어. 그런 지문이 EBS에 있고 이미. 알겠니? 그래서 해당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지문들은 요런 지문들. 알겠지? 이런 지문들을 읽으시면서, 아 이게 개념인데 심화가 나온 지문이구나, 아니면은 뭐 비교하는 지문이구나, 뭐 상이어로 묶이는 지문이구나, 포함되는 지문이구나, 이 생각 하면서 풀어보라고. 얘네들은 제 생각에는 요새 비문항이 쉽다 말이 많은데 지문 자체가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이번에 9월 평가원에 그 추궁기 지문 있잖아. 난 그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 지문 자체는. 그러니까 정의도 명확하게 안 써주고 약간 추론식으로 써놨거든.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막 쉽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비문학이 전에 비해 쉬웠다고 하냐면 문제가 좀 평이한 것 같아요. 네가 시험이니까 떨리기도 하고 지문이 어려우면 떨리기도 하고 해서 명확하게 글이 안 잡힐 수 있거든. 그렇다고 선택지 처리에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문은 큰 틀에서만, 주제라든지 있잖아, 뭐 기술 지문에서는 기능이 주제고, 그런 식으로 주제 정도만 잡아놓고 선택지에서 비비기 하면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밑에 써놓은 요 지문들은 기술 지문들인데 약간 기술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도 보기 문제 같이 어려운 문제 있잖아. 그 문제들이 풀리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지? 그러니까 오히려 잘 생각해야 돼. 보기 문제 같은 게 세부적인 내용일처럼 나오긴 쉽지 않아. 그렇잖아. 보기처럼 큰 덩어리의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지문에 있는 이거 봤어 못 봤어는 안 낼 거란 말이야.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큰 틀에서 풀릴 거거든. 세부적인 정보가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즉 지문 내용 자체가 선명하지 않다고 해도 큰 틀만 네가 잡아놨다면 선지 푸는 거 해보라고. 알지? 쫄지 말라고. 다음 이제 제재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법지문이 제일 유력하죠. 사실은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앞에 원칙이 나오고 뒤에 그거에 대한 사례가 나와요. 거의 그럴 거란 말이야. 원칙을 바로 이해가 못하겠으면 뒤에 있는 사례로 끌고 와서 이해하시라고. 그런 태도로 읽어보기 좋은 지문이 이번에 26학년도 6월 평가 임대차 지문이거든. 나의 임대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그걸 읽으시면서 가에 있는 여러 가지 법 원칙들이 있거든. 거기 매칭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최근에는요 법지문이 철학처럼 나와요. 옛날에는요 법 하나만 쫙 소개했다면 최근에는 어떤 하나의 법적인 상황을 두고 요런 법의 관점, 저런 법의 관점, 혹은 하나의 법을 두고 이 관점, 요 관점, 요 관점 부딪히는 문제들을 내고 있어요. 작년 수능이 그러했어요. 작년 수능의 명예훼손 지문, 인터넷 명예훼손 지문 있잖아. 그 지문이 약간 하나의 법 그 상황을 두고서 요렇게 철학을 붙이는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 거는요 철학처럼 풀어야 돼요. 알겠지? 어떤 법적인 원칙 따지는 게 아니고 각각의 주장으로 풀라고. 아시겠죠? 그 느낌으로 한번 요 두 지문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작년 수능, 재작년 9월.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세부적인 내용이 막 쏟아질 거거든. 그래도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 그게 기능으로 묶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무엇을 개선하는가, 무엇을 해결하는가의 기준으로 정보를 묶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모든 세부적인 정보를 가능한 한 주제에 붙이려고 해보라고. 특히 뭐 작년 노이즈지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요걸 해. 연산기나 이런 애들이 노이즈를 또 없애기 위해서 요걸 해. 이게 다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정보가 많은데 기능을 두고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식으로 읽으면 할 거란 말이지. 그리고 최근 나오는 게 이제 과학기술 지문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과학 얘기하고 뒤에 기술 붙여주는 지문들은 많잖아요. 기술 갖고 원리를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원리로 이해하기 힘들면 기술로 원리를 이해하라고. 요 두 지문이 그러기에 좋은 지문이에요. 작년 6월, 올해 6월. 특히 요 지문은 많이 어려워. 둘 다 앞에 화학식 얘기하고 뒤에 붙이는 것들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럼 이 화학적 원리를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확인하면 풀었으면 좋겠다고. 다음에 이제 인문예술 지문은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기억하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결국은 얘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만 파악하면 돼. 그냥 그 주장을 한 줄로 써보는 느낌으로 하면 되지 내용일지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지문들 공부하시면 되고, 경제는 안 나온다고 모두가 그러죠. 나도 나오기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기출지문에 나왔던 여러 단어들 정도는 정리하고 가세요. 그냥 알지? 몇 개 없어. EBS 경제 지문들 있잖아. 단어 몇 개 정도만 정리하고 가세요. 이제 문제 파트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수업 때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너 요 문제 나오면 뭐 할 거야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있잖아. 각 문제 유형마다 이런 문제 유형 나오면 뭐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나오는 게 요새 비판 문제 나오고, 기억의 이유 찾기 문제 나오고, 문단별 읽기 전략 문제 유형 등등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 딱 봤을 때 문단별 읽기 전략 문제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런 문제들은 뭘 물어보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의 최다 오답은 보통 뭐 어떻게 나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정리해 보라고. 단순히 제재별로만 정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뭐 할지 정리하라고. 비판 나왔을 때 뭐 할지. 특히 이번에는 비판 문제가 좀 특이할 수 있어요. 이번 6월 평가원의 비판 문제가 특이했어. 원래 기본적인 비판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에 A가 나오면 보기에 B가 나와서 얘를 이렇게 비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지점은 VS 개념이었거든. 근데 이번 6월 평가원의 16번에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A가 나와 지문에. 근데 보기에도 A가 나왔어.
같은 애가 또 나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는 vs 개념은 맞는데 약간 뭘 봐야 되냐면 여기에 뭔가 추가로 붙은 거를 생각해야 돼. 얘네 둘이 다를 거 아니야. 똑같으면 보기 안 냈을 거 아니야. 달라졌을 텐데 다른 게 이 플러스 알파 때문일 테니까 요런 거를 확인하면서 풀어야 되거든.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 유형마다 뭐 할지를. 22학년도 수능 변증법 지문 보기 문제가 되게 유사하거든. 올해 6월 평가 보기 문제랑 같이 한번 엮어서 풀어보면 좋겠어. 오케이? 마지막. 결국은 우리가 답이 나오는 데는 선택지란 말이야. 선택지 처리를 할 때 약간 선택지를 그냥 바라보는 느낌으로 가시면 안 돼. 그 선택지를 네가 확인하는 건데 선택지가 나한테 어떤 것을 묻는지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비문학을 읽고 선지를 이렇게 그냥 고르는 느낌으로 풀면 안 된다고. 얘가 나한테 뭘 묻는지를 확실히 확보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리고 정 찍어야 되면 네 상식이랑 어긋난 거 찍어. 왜냐면 비문학은 실제 세계를 다루는 글이란 말이야. 비문학은 실제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실제 세계와 어긋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네 상식과도 어긋나는 게 맞아. 선택지도 좀 능동적으로 처리하라고. 이런 생각을 모든 선지마다 해봐. 최소한 올해 6월, 9월은 그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틀을 갖고서 최근 3개년 독서 지문들을 열심히 풀어봤으면 좋겠다.